챕터 2 교류 회로입니다. 먼저 정연파 교류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정연파 교류는 사인파 교류라고도 하고요. 이 사인파 교류는 사인 함수 모양의 교류입니다.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정연파라는 말은요, 수학 사인을 한문으로 옮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파나 정연파나 같은 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도법입니다. 우리 각도를 표기할 때요, 뭐 0도, 30도, 120도, 360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60분법인데요. 우리 교류에서는 호도법을 사용해요. 그럼 호도법은 어떤 거냐 알아보면,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도를 세타라고 두어 볼게요. 그러면 호의 길이가 r일 때 각도는 세타고요. 이 호의 길이가 원의 전체라면 2파이 r이겠죠. 원의 둘레. 그리고 각도는 360도일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는 r 곱하기 360도가 나올 거고, 얘를 정리해 보면 360도분의 세타는 2파이 r분의 r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세타를 두고 다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r 지우면 2파이 분의 360도가 나오고, 얘를 2로 나오면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죠. 이것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것이 호도법입니다. 그럼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라면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겠죠. 자, 그럼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일 거예요. 이렇게 호도법에 의한 각도 표시를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외워주세요. 사인파 교류의 발생입니다. 자, 먼저 N그, S그 이렇게 자석을 두었고요. 이 자석 사이에 코일을 놓을 거예요. 이때 A, B, C, D, E, F, G 요 하나하나는 다 도선이고요. 이 자기장 중에 도선을 넣고 회전시킬 거예요. 자, 이때 자기장은요,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플래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플래밍 오른손 법칙을 배우진 않았지만, 플래밍 오른손 법칙은요, 자기장 속의 도선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이론이에요. 즉, 자기장을 도선으로 끊으면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 A의 위치에서 운동의 방향을 보면 운동의 방향은 이 위쪽이죠. 그러면 이쪽 이 A 도선에서 자기장을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A는 0이고요. 자, 그럼 B에서는 어떻게 비스듬하게 살짝 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자, 그럼 C를 볼까요? C에서는 제일 90도로 정확하게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C일 때가 최대죠. 그 다음에 D 똑같고요. E도 평행하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H 이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를 이은 형태가 사인파더라라는 게 사인파 교류의 발생입니다. 자, 정연파 교류 회로를 한번 볼까요? 먼저 교류가 뭔지 짚고 넘어가면,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전압 또는 전류입니다. 우리 교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0을 기점으로요,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인 함수 모양의 파형을 가지는 교류는 정연파 교류라고도 하고 사인파 교류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교류 파형이 한 번 변화, 딱 이때 한 번 변화되는 요 주기를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이클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리고 1초 동안에 이 사이클이 몇 번 반복을 하느냐가 주파수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요. 내가 1초 동안 이런 파형이더래요.
그러면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했죠. 이 한 사이클 변화에 필요한 시간, 그럼 이때는 몇 초일까요? 1초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초죠. 이 3분의 1초가 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초 동안에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주파수는 3Hz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는 220V에 60Hz거든요. 우리 요즘에는 등을 LED로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형광등을 많이 썼어요. 왜? 형광등을 쓰면은 눈이 피로하고 LED를 쓰면 눈이 피로하지 않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광등은 실제로 1초에 60번 반복하게 되고요. 반면에 LED는 이렇게 60번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LED가 더 눈이 피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위에서 주기가 3분의 1초 근데 주파수는 3초였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떨까요? 역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라고도 하고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각 속도를 볼 건데요. 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각 속도는 시간분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분의 각도, t분의 세타가 되고 이때 시간은 주기였죠, 주기. 그리고 이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였기 때문에 이 각속도는 2파이 f가 됩니다. 자, 위상을 볼까요? 위상은 진동이나 파동과 같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중 어떤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상은 시간적 차이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고요. 밑에 정연파 교류의 위상 관계를 보면서 조금 더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 0에서 시작하는 이 사인 함수의 기본식은 이렇게 됩니다. Vm 이때는 최대값이고요. 사인 이 파형의 모양을 사인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 사인 함수가 세타 1만큼 앞에서 발생했을 때 앞설 때 또는 세타 2만큼 뒤질 때 이런 시간적 차이를 나타낼 때 위상을 사용하고요. 이 앞서는 사인 함수를 표현할 때는 Vm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1 그리고 뒤지는 함수일 때는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V1은 V보다 세타 1만큼 앞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V2는 V보다 위상이 세타 2만큼 뒤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류의 표시, 순식값 보겠습니다. 순식값은 우리 위에서 아까 교류의 표시라고 했던 교류의 표시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했던 요 틀 있잖아요. Vm 사인 오메가 t 이 상태를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교류어 전압과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크기 또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는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요 오메가는 뭐였어요? 각속도였죠. 각속도는 2파이 f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 Vm 사인 2파이 f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둡니다. 밑에 개념 문제를 한번 볼까요? V는 200 사인 314t 더하기 3분의 파이 볼트인 전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입니다. 이렇게 위상은 각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순식값의 기본식 뭐였죠? Vm 사인 2파이 f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였어요. 그럼 여기서 요 2파이 f는 요 314와 같겠죠? 그래서 314는 2파이 f고요. f는 2파이분의 314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0Hz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순식값에서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 요 Vm은 순식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하는데 우리 사인파 함수의 형태가 어땠죠? 이런 형태였죠. 여기서 가장 큰 값이 뭐예요? 여기 제일 위에 꼭지점 요 부분이 최대값인 Vm입니다.
자, 그리고 요 최대값은요. 여기 실효값에 루트 2를 곱한 값과 같고요. VA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에 2분의 파이를 곱하는 값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균값이 뭔지 먼저 볼까요? 평균값은 순식값의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주기로 나누었을 때의 값인데 이게 뭐냐? 자, 사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주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는 같죠. 심지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요. 그럼 평균은 뭐예요? 전체를 합한 다음에 그 값만큼 나눈 값인데 얘를 합하면 0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대칭이니까 나눠서 플러스 방향 2분의 1 주기에서만 평균값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 2분의 1 주기에서의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이 2분의 1 주기에서 평균값을 구했더니 이 평균값은 최대값에 파이분의 2를 곱한 값이고요. 이 파이분의 2를 계산하면 0.63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최대값은 아까 뭐였어요? 실효값에 루트 2를 곱한 값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계산했더니 0.9 곱하기 실효값이 나왔다. 자, 실효값입니다. 실효값은요. 같은 저항에 하나는 직류를 흘렸고요. 하나는 교류를 흘렸어요. 이때 직류를 흘렸을 때와 교류를 흘렸을 때 이때 열량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같아지는 순간에 교류값을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최대값은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실효값은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우리 계속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을 계속 바꾸는 식을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최대값에서 실효값으로 바꾸기,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바꾸거나 이 평균값을 최대값으로 바꾸거나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바꾸는 식 같은 거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고율입니다. 파고율은 이 파형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나타내는 정도가 파고율입니다. 이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으로 구하고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파형률은 이 파형이 얼마나 평평한지를 구하는 식이고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으로 표현합니다. 정연파 교류의 벡터입니다. 먼저 벡터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요. 스칼라는 크기만 표시되는 양을 스칼라 양이라고 합니다. 길이, 온도, 속력 이렇게 어떤 방향이 있지 않죠. 자, 근데 이와 반대로 벡터양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있고요. 방향도 있는 값을 벡터 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힘. 내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가 있잖아요. 물건이 이렇게 있다. 근데 내가 3이란 방향으로 사방으로 잡아당기게 된다면 이 물건은 움직이게 될까요? 또 내가 이 물건을 3만큼 오른쪽으로 밀었고요. 2만큼 왼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이 물건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밀리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1만큼 밀리게 되겠죠. 이렇게 크기와 방향 모두 갖고 있는 값을 벡터양이라고 합니다.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예요. 자, 정연파 교류, 우리 사인파 교류라고도 했었죠. 자, 이 사인파 교류는 사인 함수로 나타냈어요. 네, 이 사인 함수를 벡터 그리고 복소수로 나타낼 겁니다. 자, 먼저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 허수란 뭐예요, 여러분? 허수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수입니다.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허수라고 합니다. 이때 복소수 A는 A 더하기 JB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복소수에 의한 벡터 표시를 직교 좌표축으로 나타낼 거예요. 아까 그 복소수 벡터 A를요. 직교좌표축으로 나타내면요. X축을 실수축으로 두고 Y축을 허수축으로 둡니다. 그리고 A 더하기 JB에서 요 A, X축으로 A만큼, JB니까 Y축으로 B만큼 둡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요. 절대값 A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밑변이 A, 높이가 B, 빗변이 C라고 뒀을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고 이때 C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A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A는요 또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 볼까요? 코사인 세타, 이 빗변분의 밑변 A분의 A 하면 이때 A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될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 그럼 이때 B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A는 A 코사인 세타라고 둘 수 있고요. Y축의 B는 A 사인 세타라고도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값을 다 구해봤는데요. 이 값을 직각좌표식, 극좌표식, 삼각함수식 이렇게 나눕니다. 직각좌표식은 아까 우리 처음에 A 더하기 JB 이 형태를 직각좌표식이라고 하고 극좌표식은요. 절대값에 A와 B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절대값과 각도로 나타낸 값을 극좌표식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죠. 그래서 이 세타는 이 탄젠트를 넘긴 역탄젠트 AB라고도 둘 수 있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식은 A 더하기 JB일 때 이 A는 A 코사인 세타였고 B는 A 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료값을 각각의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료값 V는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3분의 파이라면 먼저 극좌표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극좌표식은 이 A는 A 각 세타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A는요, 여기서 시료값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위의 식에서 시료값은 뭐예요? 이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었죠. 그러면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10 그리고 위상은 여기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삼각함수식으로 바꾸면 이 A는 10 코사인 세타는 3분의 파이였으니까 더하기 J 10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삼각함수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각좌표식으로 바꾸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이에요?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20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얘도 60도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얘 나누면 5 더하기 j 5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료값을 극좌표식, 삼각함수식, 직각좌표식 이렇게 세 가지의 식으로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